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스트, 너무 좋다. 근데 이런 페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과연 대놓고 추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자기만족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자기만족 외에는 없어요. 와. 내 목소리로 정말 재밌는 중계를 했었을 때 제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는 그 중계를 들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캐스터였다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다. 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 자, 건배하시죠.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용남이랑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 30분? 아, 예, 네, 그랬죠. 30분 얘기를 하면서 용남이도 이제 회사 스포티비에서 쭉 캐스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네. 7년 했죠. 7년 차 때 나왔죠. 7년 하다가 이제 나와서 프리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직장에 있을 때랑 프리로 나왔을 때랑 어떤 회사의 여러 가지 처우랑 별개로 본다면 어떤가요 좀? 그러니까 처우만 제외하고 그냥 딱 이렇게 놓고 본다면 회사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좀 규칙적인 느낌이었어요. 네. 물론 새벽에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치, 뭐 중계 캐스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쨌든 짜여준 일정 속에서 되게 루틴하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프리랜서로 나온 상황에서는 어쨌든 제가 일을 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치. 그 사람 이제 스케줄에 맞추게 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 시간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제 시간을 많이 더 못 쓴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불규칙적이면 생각보다 자기 시간 쓰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요 짬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짬내는 시간이 나의 계획상에는 이렇게 잡혔는데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뒤틀리는 경우도 많고. 네. 우리가 캐스터 출신 둘에 해설위원 이렇게 둘이니까 저희가 뭐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TVM 쪽에 아마 그건 올라가겠습니다만 그 축구 쪽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그거잖아. 덕업일치라고 그러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쭉 가져가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행복해하는 분들도 꽤 많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축구 쪽 직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라이브 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사실 캐스터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설위원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딱 그 사람들한테 해설위원 되면 그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하면 뭐가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직업 만족도는 높아요. 장점 왜냐면 하고 싶었던 일이고 해설위원 언제부터 하고 싶었나요? 이제 좀 어렸을 때 좀 그런 중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꿈을 꿀 때는 저는 그때도 사실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축구 입 털다가 하는 거 선생님한테 맞은 적은 없나요? 많죠. 그건 많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제 우석고의 체게바라였거든요. 아 체계바라였어요? 네. 대한민국 학교 못 가라 그래 이런 거 하고 두 발 차이가 그렇죠. 예. 학생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되게 막연하게 꿈을 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무성 의원님의 네. 사랑한다 내 꿈아 그 그 책을 책을- 샀어요. 저 그 책에 그래요? 사인도 받았어요. 박무성 의원님한테. 네. 오호. 아니 근데 이게 그 스레코비치 때문에 좀 예. 그 책이 되게 좀 이게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야 달수아씨는 다 그거 네. 이제 내려놓으셨어. 네, 위원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책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되게 좀 왜냐면 해설위원은 영주 형도 아시겠지만 자 캐스터 아카데미 다녔죠. 아카데미 다녔죠. 그렇죠. 그런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카데미에 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루트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직종이죠. 방송국에 시험을 통과하면 되지. 근데 해설은 그게 없어. 없지. 맞아. 영주 형이 해설에 입문하신 케이스가 다르고 제가 해설에 입문한 케이스가 달라요. 그리고 한준희 위원님도 다르고. 지현이 형도 달라. 형철이는 이제 저랑 비슷한 같은 케이스인 거고. 유일무이한 이주원. 아, 그분은 오디션. 하지만 이제 그분은 지금 BJ로 활동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주원 이후에 다시는 해수련 오디션을 하지 않는다. 시즌 2는 없다. 시즌 2 될 거예요. 왜냐면 시즌 1이 2009년이었거든요. 네. 지금 강산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보고 이 사람한테 해설위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지? 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추천이랑 별개로 이걸 하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만족. 하고 싶었던 일.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건 저는 아주.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말고는 별다른 장점이 없나 보네. 그 얘기만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네.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해설 이제 합격 전화를 받았어요. 제 합격 전화를 동생이 받았어요. 왜 동생이 받았냐면 제가 이제 그때 스페인에서 이제 서류를 넣고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근데 내 번호를 입력할 수 없어. 나는 스페인 번호야. 국제 전화잖아요. 그래서 대포폰 썼나요? 아니. 동생 폰으로? 유심을 바꿨죠. 예. 대포폰 쓰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 번호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합격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합격했다는 것도 이제 동생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딱 그 받자마자 이제 기분이 너무 좋잖아. 왜냐면 그 한창 취업이 어렵고 지금 막 내 친구들 취업 준비한 친구들 많고 한데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됐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당연히 좋았지. 너무 좋아하셨고 좋았지. 저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내 앞길은 정말 활짝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첫 미팅을 갔습니다. 스포츠비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 뽑을 때 영주형 심사위원이었죠? 심사위원이었죠. 네. 근데 영주형은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근데 심사위원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씨애끼가. 저요? 평상시에 사과드려 한번. 죄송합니다. 그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첫 미팅을 갔는데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해설위원은 껌바이건이라는 걸. 그거 처음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들어갔어? 몰랐어요. 그래? 모르고 갔구나. 전혀 몰랐어. 근데 사실 페이를 처음 들었을 때 오잉? 여기는 다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고 어쨌든 아니 나는 그냥 일반 축구 좋아하는 그리고 그냥 명예기자 경력 정도만 있는 학생인데 심지어 그때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지? 졸업반이었죠. 근데 너도 졸업 늦게 했잖아. 네, 이제 그 해설하느라 못한 거야. F 그래.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 이제 기회를 준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일단은 내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렇지. 일단 그 돈으로는 절대 생활하기 일상생활을 어려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해설을 해야 되면 내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맞아. 올라와야 되잖아. 물론 처음엔 전주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때 최민준 형이 나를 좀 배려를 해가지고 지방 중계를 줬어. 그래서 경상도 이런 쪽 사실 그래. 전주에서 가기 좀 편하거든요. 편하지. 그 지방 중계를 줬어요. 그래 지방 위주로 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전주에서 좀 그때 좀 학원 일 같이 할 때 했는데 내가 만약에 학원 일을 안 하고 학원에서 어제 월급 그래도 어느 정도 강사니까 어느 정도 받고 해설이 플러스가 되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학원 일을 그만두면 전업을 해. 이 돈으로 안 되지. 이게 가능할까? 근데 어쨌든 전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 돈을 이제 집에서 받으면서 생활했죠. 근데 이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기자를 탐색을 했던 거고 기자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 해외 축구를 갑자기 스포티비가 막 따오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 근데 회사에서는 고맙게 내가 이제 스페인에 딱 갔다 오자마자 라리가가 들어오다 그지? 보니까 맞아. 저한테 이제 좀 그런 거를 줬었고 그런 운때가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스트 너무 좋다. 근데 이런 페이나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과연 추천하지. 대놓고 추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사실 저도 가끔 DM으로 저한테 연락 와서 김용남 해설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황덕현 아나운서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어. 캐스터, 아나운서, 해설위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꽤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심지어 간지 새끼는 그래서 해설이랑 캐스터가 뭐가 다른데? 그때 얼마 전에 롤 했잖아 석현이랑. 근데 제가 뭐 했는데요? 해설위원이요. 그럼 홍석현은요? 캐스터요 그랬다면 그게 뭐가 다른데? 이지랄 하더라고 새끼.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건 뭐죠? 새끼야. 진짜. 존나 웃기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성균 음원도 좀 해왔습니다. 네네네네. DM으로 그러면서 아 뭐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해설위원의 꿈을 꾼다. 근데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 자체가 거의 얘 아니면 형철이에요. 이 둘을 보고 자기도 해설위원의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나이대가 또 어리면 네. 너무 먼 사람들은 아니 지금 어린 친구들이 지원이 형 안 영정을 보여줘. 보고 해설 참여 네. 보면 저기는 너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설위원이 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황덕연과 이명철의 경우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둘은 너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네,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둘은 비교 대상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해설위원회 오디션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해보고 본인이 축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건 좋지만 진짜 이 둘을 바라보고 해설위원만 꼭 공부하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항상 그래, 덧붙이거든요. 쉽지 않지. 네. 그러면 어쨌든 장점은 하고 싶었던 일, 네. 단점은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영주 형은 더 오랫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네. 중간에 기자 편집장 역할을 쭉 하셨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축구 팟캐스트의 원조격인 분이고 옵사이드 그렇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축구 해설위원이 가지는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이죠.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자기 만족 외에는 없어요. 와, 야, 진짜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말이다. 네. 진짜. 사실 축구 해설위원은 서브잡이에요. 메인 잡으로 잡기에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네. 축구 해설위원이라는 명함 갖고 유튜브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의 경우 지금 이 순간 축구 해설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시대를 잘 만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축구 해설위원 할 때는 축구 해설위원으로는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잘 볼 때는 엄청 잘 법니다. 근데, 건발권이니까. 네. 못 볼 때는 못 벌어요. 모벌링 0일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게 0. 네. 사실 예전에는 용암때가 0이었어요. 그래, 해외 축구 딱 끝나고 네. 시즌 때. 그리고 그때 무슨 프리시즌 중계를 하기로 했어. 뭘 했어?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골 때리는 게 형 얘기를 약간만 옆으로 빼보면 7월에 존나 돈을 벌었다 치자. 근데 8월에 빵이지? 그러면 12달 평균 내면 결국에는 되게 낮게 내려가. 맞아.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자 생활을 그만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기자 생활하고 해설위원을 같이 했을 때 기자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내가 격주간지에 들어간 거야. 아니 마감 끝나고 나서 술 좀 마시면 그 다음날 또 또 마감이야. 해야지. 골 때리지.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풋볼 위클리가 망하긴 했지만 그때 기자 요 경력을 갖고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 망하는 순간 아이씨 더러워서 기자 생활을 안 할 거야. 그 기자 생활을 아예 그냥 접어버렸거든요. 서브 잡으로는 괜찮아. 근데 메인 잡으로는 안 돼. 그러면 형님 지금 메인 잡은 뭐예요? 메인 잡은 축구 해설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유튜버기 때문에 네 많은 게 지금 커버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어려웠죠. 만약에 유튜브라는 뉴 미디어가 없으면 축구 해설위원은 축구 경기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봐라잉. 덕현이나 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해설위원이 메인잡이어도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봐요. 왜냐면 해설위원들 중에 그게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경기 수가 확보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축구 여러 스포츠가 돌아가는 와중에 중계를 하는 해설위원들 축구판으로 좁혀봅시다.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해설위원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정말 한 달에 2경기에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메인잡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작을 하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솔직히 해서 누구냐 형철이나 덕현이도 운때가 잘 맞아. 엄청 좋아. 얘네들 실력도 있었지만 이스타 TV를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나는 스포티비 만난 것도 첫 번째 운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스타 TV를 만난 것도 두 번째 운이라고 생각해. 형철이나 덕현이 같은 경우. 왜냐면 실력이 있는 건 인정해. 형은 이스타TV는 별론가 봐요? 난 좋아해. 예. 굉장히 빠르게 대답한다. 말씀 안 하시네. 좋아해. 근데 예.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 새롭게 얼굴을 알리는 해설위원이 자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맞아요. 이 영주형 말이 진짜 딱 맞는 게 뭐냐면 잘 없어. 제가 스포티비에서 2006년에 처음 해설을 시작했고 2006년이요? 2016년 2016, 17, 18 그리고 19년쯤에 제가 이제 히든풋볼에 처음 우리랑 합류를 같이 하게 하기 됐죠. 시작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4년 차 때 처음 합류를 한 그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 딱 그거였어요. 내가 스포티비에서 4년 일한 인지도보다 그때는 히든풋볼 라이브를 했어요. 그치. 그 이제 비번 찍으면서 걸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진짜 그 비밀번호, 그러니까 전 회차를 구매한 사람들만 들어올 그래. 수 있는 그런 맞아, 시스템이었어요. 맞아. 이걸 한 알아, 사람들은 알아. 짬밥 좀 된 사람이야.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라이브가 나오고 얼굴이 나가니까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목소리 듣고 이 사람 해설위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치. 분들이 있었어요. 그 히든풋볼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의 인지도가 앞선 4년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비번방이었는데. 비번 방이었는데도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내가 만약에 해설위원이 됐어. 네. 신입 해설위원이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1000 못 넘긴다고 봐요. 참 못 넘기지. 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노영주 TV 앞에서 천 같은 얘기하면 어떡해요? 야, 그러네. 또 캠핑. 또 캠핑 500기 나오더라. 이씨. 1시간 지난 다음에 8회였어. 저도 안 봐요. 니네들 너무하는 거 같아. 그래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럴 때 해설위원으로서 회의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운때가 맞아서 진짜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친근감이 쌓이거든요. 맞아. 그런데 갑자기 나오면 생소해요. 생소하면 거부감이 생겨. 뭐야? 맞아. 네. 근데 이제 형철이나 덕현이는 실력도 있을 뿐더러 이스타TV를 통해서 친근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논외인 거야. 아니 지금 해설위원 된다고 해서 이스타TV에 뭐 출연한다는 보장이 있어 뭐가 있어. 없죠. 사실은 이런 건 모험이잖아요. 어쩌면 도박이잖아요. 너무 큰 도박이죠. 네. 운때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도박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큰 도박이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해설위원 물어보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축구를 보고 즐기고 재밌고 누구하고 논쟁하고 여기서 좀 이기고도 싶고 저쪽 논쟁에서 의견 들었을 때 너무 재밌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이건 팬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지? 그건 다르지 이제. 네. 별도지 해설. 다른 거예요. 해설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축구 기자가 됐으면 내가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뭐요? 논리?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켜야 된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축구는 그 직관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황정현 딱 보는 순간 이 새끼 축구 존나 못하게 생겼어. 그냥 느낌상 내가 축구 팬일 때 이 새끼는 축구 존나 못할 것 같아. 바르셀로나 가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내 직관이 틀렸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 해설위원이면 이런 직관적인 이야기 그냥 재미로 얘기할 수 있잖아. 걔는 관상상 안 돼. 주원 형이 그걸 유튜브에서 하잖아. 쟤는 관상이 공 들어갈 상이라고. 캐파. 나 지금 전문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야. 그래요? 이분이 전문가라고 얘기되는 걸 네. 부담스러워해.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캐파 그렇게 됐잖아. 지금 스카우팅 리포트 생각보다 팬들이 높아.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 팬으로서 해설위원이 되고 싶은 감정을 갖고 축구를 봤을 때의 느낌과 해설위원이 됐어. 내 한마디에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경우도 있고 내 한마디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쵸. 내가 해설위원이 돼서 축구를 일로서 보는 그 축구와는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면 나는 방송하려고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놓친 거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맞아. 얘가 왜 이쪽으로 갔을까?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진짜 딱 좋은 포인트인 게 해설위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축구에 대한 본인의 어떤 견해를 피력을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그건 방송에서 하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보다 요즘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웹상에서 축구적인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랑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게 이분이 이걸 못한다가 아니야. 다른 문제야. 다른 상황이야. 진짜 그걸 확실하게 느꼈던 게
저희는 인턴으로 해서 캐스터 후배들도 많이 뽑았고 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덕현이보다 후배죠. 스포티비 해설위원도 오디션을 저희가 한 번 더 했었어요. 아, 그 후스 넥스트. 그때도 한 150명 거의 200명이 지원을 해서 지금 한 2-3명 정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썼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의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축구적으로 본인이 책을 쓰거나 이런 것들에 정리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보다도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아. 근데 진짜 많아, 요즘에. 딱 종윤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내가 축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이걸 말로 뱉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 맞아요. 아니 축구 해설위원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가는 것 같죠. 다 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방송 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건 10% 15%예요. 진짜. 나머지는 버려야 돼. 난 진짜 중계 같이 하면 가장 놀라는 거. 영주 형이 A4 용지를 그 2분할로 해가지고 한 5장, 6장을 준비해요. 그러면 A4 용지 한 장으로 치면 거의 12장 정도잖아요. 그것도 글씨가 되게 끼알만해요.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막 보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봐요. 근데 노영님 와서 그래. 예. 근데 영주 형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떤 멘트를 던져도 거기에서 거의 1, 2초 내로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순간 캐치를 해서 다 찾아내서 바로 대답. 왜냐면 근데 그렇게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상황이 넘어가 버리잖아. 90분 실시간이잖아. 잠깐만요. 멈춰봐. 이거 전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쵸. 계속 맞아. 돌아가고 있는 그거- 상황에 그거는- PD 콜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가 재밌으면 경기 얘기만 하면 돼. 그럼 문제 없어. 맞아.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경기가 졸라 지루하고 재미없잖아. 그러면은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야 돼. 그러다가 논란이 생깁니다. 막 던지면 내가 막 대답하다가 같이 이제 논란에 빠지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청자들이 이 경기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해. 만들어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맞아. 포장이죠. 포장을 계속 하고 있는 진짜. 거야. 그러면 듣는 애들 입장에서도 뭐래 이런 헛소리하고 앉아 있어. 우리 지금 일이 이만큼 어렵다. 해설위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설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사고의 방향이 축구를 자세히 풀어내고 싶다보다는 완성된 방송에 적합한 분들이 해설위원이 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해설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설의 뭐 고충이나 이런 것들 네. 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축구를 진짜 즐기고 싶으면 축구의 일을 안 하면 돼요. 그거 맞아요. 네. 근데 축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도전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세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의 벽을. 두 분 다시 태어나면 서브잡이든 메인잡이든 해설위원 다시 하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한다. 전 합니다. 한다. 서브잡? 네. 얘가 아직까지 쓴맛을 못 봤어. 얘 너무 승승장구했어. 근데 그거 있어. 나는 이거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중요한 게 실력보다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시대적인 운. 그 르브론 제임스 이 타투 중에 초즌 원이라는 게 있다며. 초준 원. 선택받은 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 농구 선수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게 운이야. 그치. 그 자체가 운이야. 우리는 뉴미디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거칠게 방송을 하고 솔직한 방송을 해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 운이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너가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실력과 운때가 맞으니까 하는 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그 인생 그래프 때도 너가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근데 이거 안 되면 진짜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긴 아니 해.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해설위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현실의 벽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내가 안 된다. 아니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어. 못하지. 이거를. 못하지. 아니 겉으로 보기엔 뭔지를 해. 이 해설위원이 솔직히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숫자가 선배님 맨날 그러잖아. 변호사 의사보다 해설위원이 더 적다. 네, 숫자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걸로 현실의 삶이 영위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병행할 수 있게끔 찾았고. 덕현이가 이제 그 걸어온 길이 기자다 해설위원 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해설위원이 하다가 됐는데 기자 됐죠. 네. 도저히 못 먹고 살겠으니까 기자를 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기자를 하게 됐고 해설위원 하게 됐는데 저는 만약에 이스타TV나 히드풋볼을 안 만났다면 저는 기자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일이 힘들든 말든. 근데 이건 진짜 캐스터들도 비슷해요. 저도 물론 원래 캐스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라디오 PD가 제 꿈이었어요. PD. 네. 어렸을 고등학교 때는 때. 옛날에 제 개인 방송 나와서 한번 어.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꿈을 바꾸게 된 케이스였죠.
근데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사람이 많을 때 말도 되게 안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사람 한 명의 길 가다 인터뷰 따는 게 저희 첫 과제였는데 그냥 얘 붙잡고 이거 어떠셨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재밌었어요. 요거 하나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바깥에서 길을 1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하잖아. 쌍욕 먹고 그거 따와라 빨리 이래서 저도 이렇게 막 성향을 바꾸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나는 너무 이 직업이 좋아서 시작을 한 게 맞고 이 직업을 꿈으로써 남들이 못 해본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처음엔 그래요. 야 내가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해? 내가 좋아하는 클럽 중계를 해? 야 나 돈도 안 받고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돈을 받고 생활할 수 있을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결혼식 사회로 알바식으로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진짜로 스포티비를 만약에 그만둔다면 방송을 아예 안 할 생각이었었어요. 네. 방송 안 해야 되겠다. 네. 충분히 경험할 만큼 경험해봤고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라는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길을 한번 선택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온 다음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캐스터 아나운서 직종을 추천은 하나요? 두 분은 안 한다고 했잖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MC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하거나 이런 것도 뉴스도 요새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아바타처럼 만들어서 소리만 입혀가지고 그래, 하는 가능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앵커들이 방송 저널리스트 기자 쪽에서 맞아요. 차지하기 시작했고 왜냐면 네. 그들은 현장 경험이 있잖아. 진행자들은 뭐 개그맨, 개그우먼 아니면은 다른 분들을 써도 연예인. 돼요, 연예인들을. 근데 특출나게 현재까지 캐스터라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다른 분들이 좀 침범하지는 못한 구역이 되긴 그렇죠. 했어요. 예, 약간의 특수성은 있죠. 근데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중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저는 돈보다는 덕업일체의 느낌이 강해서 일을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내 목소리로 정말 재밌는 중계를 했었을 때 제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는 그 중계를 들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캐스터였다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강원대 포항이었었고 아 맞아. 전설이었지? 예. 그때 사실 말이 안 나왔어요. 5골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과는 별개로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덕업일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엄청 커요. 아직 어리니까. 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 내 꿈을 이뤘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현실과 부딪히면 내가 삶을 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프리랜서로서 해설위원을 하면 뭐 잘 맞으면 때만 잘 맞으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 친구보다도 많이 버는 거야. 내 친구가 공무원이든 뭐를 하든 더 많이 버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당연히 역전이 되죠. 당연히 역전되죠. 네, 이 친구는 안정된 직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연봉은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나는 그냥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아까 전에 얘기한 자기 만족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취미와 일의 차이는 일로서 즐겼을 때는 완성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일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덕업일체의 시간까지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해설위원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없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캐스터도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건 있어요. 20대의 나이에 내가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 시기에 내가 아나운서를 도전했고 캐스터를 도전한 이후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결과는 모르잖아. 모르지. 갑자기 이러다가 뭐 중윤 형처럼 될 수도 있고 얘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 꿈이 있다면 해보지도 않고 접지는 말라요. 그거는 저는. 좀 아쉽죠. 네. 본인이 거기에 생각이 있다. 근데 맞아요. 제가 뭐 여러분이 해설위원 어떻게 돼요? 해설위원 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해봐야지. 제가 아는 맞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덕현이하고 형철이하고 사실은 이 친구들도 시험 봐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치, 어떻게 맞아. 보면. 근데 이 다음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설한 친구들. 아, 근데 두세 명 세 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네. 친구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 저는 솔직하게 해서 덕현이나 형철이만큼 잘 되기란 더욱더 어렵다고 어렵지. 생각해요. 쉽지 않아. 거기 네. 같이 하고 있는 해설위원이 저랑 월요일마다 같이 축구 차거든요, 한 명이. 근데 그 친구도 그러니까 체육교육관과 체대 쪽을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위원이 꿈이어서 해설위원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잘해야 한 달에 3건, 4건. 이게 많으면 3, 4건인 그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경력이 없을 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네이션스 리그 중계하잖아요. 뭐 리그 D, 뭐 키프로스 어디 막 이런 경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의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영주 형이 준비하는 것보다 이 내용이 알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도 깔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메인 잡이 안 되니까 그 친구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 시간에는 애들 축구 가르치고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주원 하더라고. 형도 그거 하면서 네. 했잖아.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해서 지금 MZ 세대들이 MZ세대. MZ 세대. 네, MZ세대. 네, MZ 세대들이 정말로 뭐 과연 이 불합리함을 현실의 불합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의 불합리함이 아니라 그냥 현실 자체가 현실 그렇잖아. 자체의 불합리함이에요. 원래 인생은 고통이야.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함과 부딪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또 닥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굳이 더 좋은 직종을 얻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아 그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이 축구에 있느냐? 그건 모른다고 다른 생각해요. 거죠. 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장점이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근데 그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자기 객관하다. 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 근데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생각보다 분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맞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치.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는 맞아.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용남이 그랬잖아요. 근데 20대 그런 나이에 이거를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좀 아쉽다. 근데 저는 해설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직종 차이가 있잖아. 네, 명확하죠. 캐스터 아나운서는 사실 만약에 잘 풀려서 MKS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메이저 3사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평생 직장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추천하는 길입니다. 맞아. 된다면. 아. 근데 뭐 1년에 1명 뽑고 뭐 2명 뽑고 이거는 죽음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률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도전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 해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변. 손변이 전반전 인천대 포항 경기인가를 중요했어요. 네. 호평 1색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 역시 중계방송 해설위원의 왕도는 물론 손변님은 어느 정도 해설위원 이상의 K리그에 대한 어떤 대단한 이 오랫동안의 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겠지만 이분은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분들도 들어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많대. 많아요. 우리나라 법정은 문서가 중요하대. 근데 이분은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든 편안한 거야. 근데 축구적인 지식이 대단히 높아도 문장을 못 만드는 사람은 이건 중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축구 직업 중에 방송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에 적합하다, 축구에 열정이 있다가 아니라 방송에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쪽에 노크를 했을 때 열릴 가능성이 있지. 전자처럼 방송은 생각을 빼놓고 축구적인 부분만 생각했다가 노크하면 보통은 두드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돼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쉬운 일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덕현이하고 형철이하고 테스트 볼 때 영주형은 날 기억 못한다니까. 얘는 기억 못하는데 형철이는 너무 대단했지. 네, 형철이 잘했어. 근데 그때 내가 형철이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이거 형철이한테 미안한데
아, 이 친구는 오디오용이구나. 오디오로 막 듣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친구 누구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라디오 중계 있었잖아. 근데 지금 형철이 인간 된 거예요. 사람 됐죠. 그쵸? 처음 형철이가 내가 형철이 처음 봤을 때 지금 같은 그게 아니야. 나 면접 때 내 앞자리였다고. 저 형철이 옛날 중계했던 사진 있거든요. 전설이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처음 봤을 때는 그걸 나이 보고 놀래고 해설을 너무 잘해서 놀래고 마지막에 외모 보고 놀래고. 근데 뭐 내가 외모가 좋은 건 아니니까 형철이 외모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느낌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목소리를 먼저 들었다니까. 형철이 음성이 좋잖아. 그쵸. 오디오가 좋으니까. 오디오 좋고 해설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나이를 봤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 야 이거는 대물이다. 장난 아니다. 아 물론 지금도 대물이긴 한데 야 이건 장난 아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장난이구나. 이 친구가 장난쳤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던 그게 있죠. 근데 형철이 진짜 처음 듣는 순간 대단했어. 그래. 그 축구를 꽉꽉꽉꽉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도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하면 나는 대체 축구에 뭐가 있지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타가 왔을 때 은근히 기간이 길 때가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정도 쉬고 머리 비우고 다시 현업으로 오면 되는데 아이씨 일주일 동안 안 봐. 나 좀 쉬고 싶어. 맞아. 그런데 해설위원이 만약의 경우 매주 일이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주에 일이 없어. 나 이번 주 그냥 쉴래. 그 순간 팔로잉 안 된다. 팔로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골 때려. 그 이스타 TV 직원이잖아. 예. 그럼 계속 방송을 찍잖아. 저희는 그치. 계속 팔로잉. 그러면 매일매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유리한 게 있어.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D들이 덕현이를 그 킥오프 쇼의 완전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킥오프 쇼가 사실 뭐 다른 대본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큐시트 딱 하나 주어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설이랑 캐스터랑 하는 건데 덕현이는 그 거기서 만들어져 있던 방송들의 내용들을 이미 이스타에서 거의 다 습득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캐스터가 개떡같이 던져주건 뭘 하건 얘는 다 받아치고 그 내용을 굉장히 잘 풀어내거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아까 저는 뭐 용남이 얘기처럼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그래도 한번 도전 정도는 해보는데 나는 항상 일을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세 가지예요. 1번 수량화 시키자. 숫자로 바꿔서 판단해야 내 머릿속에 불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없앨 수 있다. 숫자로 바꾸자.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뭘 먼저 해야 되냐를 정해야 된다. 그건 맞지. 뒤로 바꾸고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세 번째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안 되면 넘어가야 돼. 붙잡고 영영 잡고 있는 순간 인생 돼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되면 이건 해봐야 돼. 대신에 예를 들어 아까 수량화 데드라인 얘기했잖아요. 난 이거 3년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맞아. 안 되면 내리 붙잡고 있다가 그 인생 그 시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표본 같은 사람. 하길래 무슨 얘기 하시나 했는데. 네, 제가 공무원 준비했잖아. 맞아요. 여하튼 저도 표본이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수치, 기간, 우선순위. 우선순위. 네. 지금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돼. 그걸 파악을 못하면 나중에 뒤죽박죽 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거를 정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직업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본인밖에 책임을 못 져줍니다. 막장님 하시죠. 네.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즐거운 시간인가요? 네, 좋습니다.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every single